안녕하세요. 남인숙 작가예요. 오늘은 A님 사연 들어볼게요. 저는 결혼한 지 얼마 안 된 30대 여성입니다. 남편 친구 부부 동반 모임에서 고민되는 일이 있어 사연 올립니다. 그 모임에는 결혼 전에 잠깐 들러 인사한 적이 있습니다. 결혼한 후 저도 그 모임의 일원이 되어 참석했는데요. 저보다 3살 많은 남편 친구 부인이 다짜고짜 반말을 하더라고요. 저는 깜짝 놀랐고 속으로 이 사람 뭐지? 싶었습니다. 친하지도 않은 사이이고 먼저 말을 놓아도 될지 물어보지도 않았으면서 단지 나이가 많다는 이유만으로 당연스레 말을 놓는 것이 기분 나쁘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남편 부부 모임인데 괜히 티내서 분위기를 망치고 싶지 않아 아무 말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만남에서 반말을 들을 때마다 계속 무례하게 느껴지고 나쁜 기분이 쌓이고 있는 중입니다. 남편에게 이 상황을 얘기하니까 그냥 너도 반말해라. 친구 와이프인데 내가 뭘 어찌하냐는 식이었습니다. 물론 저도 같이 반말하면 될지 모르겠지만 저는 철판 깔고 갑자기 그렇게 반말하는 사람은 못 됩니다. 이러다 보니 제가 이 모임에 갈 때마다 너무 불편합니다. 차라리 처음에 그 사람이 반말했을 때 나도 말 편하게 해도 될까요? 라고 언급을 했어야 했나 싶기도 합니다. 물론 저도 이런 부분이 성격이나 가치관 문제라는 걸 이해합니다. 그런데 이 경우는 너무 무례한 것이 아닌가 싶고 한편으로는 제가 너무 예민하고 꼬장꼬장하게 마음을 쓰는 건가 싶기도 합니다. 이제라도 그 사람에게 그동안 불편했다고 솔직히 말하는 게 나을지 앞으로 사회에서 이런 사람을 또 만나면 어떻게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그냥 보기에는 별거 아닌 고민거리다 싶을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관계에서 불편하고 힘든 게 사실 별거 아닌 일들 때문이에요. 관계에서 큰 하자가 있으면 그건 오히려 답 자체는 쉬워요. 그 관계를 끝내면 되는 거죠. 근데 이래도 되는 건가? 저래도 되는 건가? 하는 의문이 드는 그런 작은 균열 때문에 관계가 더 애매하고 힘든 거예요. 반말 문제. 이거 이제는 우리 사회에서 대략 합의가 된 것 같은데 아직도 상대방 허락도 안 받고 반말을 막 하시는 분이 계시네요. 저 같은 경우는 집에서 제일 가까운 병원에 갔더니 의사 선생님이 진료할 때 바로 반말을 하시더라고요. 뭐 아주 노인분이면 그러려니 하겠는데 그냥 저하고 비슷한 세대신데 그랬어요. 다시는 그 병원 안 가요. 무슨 화타가 환상한 의술이라면 모를까. 기분 나쁘면 안 가게 되죠. 전에 밈으로 돌아다니는 글을 봤어요. 그런 상황에서 같이 반말하니까 그때부터 의사분이 표정이 바뀌더니 존댓말 하더라. 뭐 이런 말이었는데요. 그건 또 기싸움 하는 것 같고 아파서 병원도 겨우 간 사람이 그럴 기운이 어딨어요. 사실 그 전에 이사하기 전에 다니던 병원은 원장님이 좀 불친절하셨거든요. 그래도 저는 그냥 그러려니 하고 다녔단 말이에요. 근데 이분은 그 이전 선생님보다는 친절한데도 반말이 너무 턱턱 걸려서 도저히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사연자님이 어떤 마음이신지 저는 잘 알 것 같아요. 그분이 모임에서 만나자마자 바로 반말하시는 건 대략 3가지 이유 중 하나거든요. 사람들과 친분의 허들이 낮은 사교적인 사람이거나 이런 부분에서 뭘 좀 잘못 배웠거나 최악의 경우는 사람이 좀 못돼서 텃세 부리는 거거나 각각의 경우를 가정해서 우리 생각을 정리해 볼게요. 첫 번째, 친분의 허들이 낮은 사교적인 사람일 경우 타고나기를 인싸로 태어난 사람들이 있죠. 외향적이고 행동도 거침없는데 그 뒷감당도 잘하는 사람들요. 이런 사람들은 처음 보는 사람하고도 쉽게 친해져요. 이런 사람들은 만남 초반에 사람들 반응이 2가지로 쫙 갈라지죠. 호감 아니면 비호감. 중간이 없어요. 거침없는 성격 때문에 사람들하고 빨리 친해지기도 하는데 이게 잘 안 맞는 사람은 초반부터 굉장히 불편해해요. 사람들 눈에 잘 띄고 구설수도 많고 그래요. 이런 분들은 자연스럽게 말도 쉽게 잘 놓죠. 이런 성격인 사람이 사회적으로 매너를 배우면 허락받고 반말하면서 좀 더 호감이면서도 자연스럽게 다가오고 그러죠. 만약 친구 부인이 이런 종류의 사람이라면 그렇게 해롭지는 않아요. 여러 번 보다 보면 그냥 저런 사람이구나 하고 익숙해져요. 사연으로는 모임이 몇 번 있었던 걸로 나와 있는데요. 여러 번 봤고 시간이 꽤 흘렀는데도 계속 볼 때마다 불편하다면 이런 사람이 아닐 가능성이 크죠. 이런 사람들은 몇 번만 봐도 막 정체를 알겠고
어떻게 보면 재밌기도 하고 그렇거든요. 저는 사연자님이 한 번은 이 문제 관련해서 그분한테 좋게 물어보시면 좋겠거든요. 언니는 굉장히 사교성이 좋으신 것 같아요. 보자마자 반말해서 저 처음에 깜짝 놀랐잖아요. 뭐 이런 식으로 말을 하면 뭐라도 반응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반응을 보시면 대충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일지 분류가 될 것 같아요. 내가 원래 좀 그래. 나 사교성 좋지. 아니면 내가 좀 사교성이 좋지. 너도 이제부터는 반말해. 대충 이런 반응이면 이런 종류의 분들이 아닐까 싶어요. 이런 종류의 사람이라면 사연자님이 처음부터 반말해서 놀랐다고 말하는 걸 들으면 사과도 하고 그러겠죠. 두 번째, 서열 문제를 잘 못 배우는 사람일 경우, 원래 학교 다닐 때는 한 살 많은 게 엄청난 차이로 느껴지잖아요. 중고등학교에서 아니면 대학교 학회나 동아리 같은 데서 선후배 사이다? 그런 환경에서는 반말, 존댓말 하는 게 너무 당연해서 반말하는 걸 양해를 구하거나 할 필요가 없어요. 그게 서열 관계가 분명한 집단이기도 하고 또 어릴수록 나이 차이가 더 크게 느껴지기도 하거든요. 10대 초중반까지는 1년만 차이 나도 키 차이도 엄청나고요. 한창 세상에 대해서 정보를 흡수하는 나이니까 1, 2년만 나이 차이 나도 정신연령도 차이가 많이 나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어릴 때일수록 동갑끼리만 친구가 되고 나이 들어가면서 점점 체감되는 나이 차이가 줄어들고 친구 폭도 더 넓어지고 그러죠. 근데 이게 어른이 되면서 거의 절대적으로 속하게 되는 집단에서 벗어나잖아요. 그러면 서열 개념에서도 벗어나야 세상 살기가 더 편해져요. 특히 나이에 의한 서열료. 요즘 세상에는 사람들이 점점 수평적인 사고 구조를 가지려고 의식적으로 애를 쓰거든요. 그런데 소속된 집단에 따라서 그런 의식이 조금씩 다를 수 있어요. 만약 그 남편 친구 부인이 옛날식 서열 문화를 배워서 그걸 어디서나 적용해야 하는 걸로 잘못 알고 있다면 그 반말 쓰는 게 너를 우리 식구로 받아주겠어. 이런 의미일 수도 있어요. 결혼 전에 잠깐 들러서 인사만 했을 때는 그냥 손님이니까 존댓말하고 적당히 대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정식으로 결혼해서 우리 모임에 들어왔으니까 너는 당연하게 내 아래로 들어오는 거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고작 30대인데 아직도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이 있을까? 무슨 조직폭력배도 아니고? 있더라고요. 자신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상대방도 당연히 받아들일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이건 좀 다른 경우인데요. 어떤 분이 결혼을 했는데 시아주버니의 부인이 자기보다 나이가 어리더래요. 결혼 전에 서로 존댓말 하면서 그런대로 사이좋게 소통을 했었는데 식을 올리고 나니까 시어머니가 두 사람을 불러 앉히고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너도 이제 우리 집 식구가 됐으니 이제 형님을 깍듯이 모셔라 하면서 남편의 어린 형수님이 이분한테 말을 놓으라고 시킨 거예요. 그렇게 위아래 없이 말하는 거 콩가루 집안처럼 보인다고요. 그래서 시키는 대로 하긴 하는데 이게 서로 너무 어색한 거예요. 너무 어색해서 이젠 그냥 소통을 잘 안 하면서 지낸다고 하더라고요. 옛날에는 늦둥이 낳고 하면 족보가 꼬여서 나보다 나이 어린 아기를 할아버지나 삼촌이라고 부르기도 했고요. 유교사회에서 이해 안 가는 일도 아니긴 해요. 근데 그렇게 억지로 서열을 정리하는 게 현대사회에서 필요한 일인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많더라고요. 이렇게 아직까지도 가까운 관계로 정해지면 서열부터 정하고 그 서열에 동의하지 않은 상대방한테까지 적용하는 경우 이런 게 있어요. 제가 앞서서 이 문제를 한번 물어보라고 했잖아요. 그럴 때 반말한 문제에 대해서 이제 너도 우리 패밀리니까 당연하지. 나이도 어리면서 그런 걸로 기분 나빠하면 안 되지. 이런 식으로 반응한다면 대략 이런 범주에 드는 분들이 아닐까 싶어요. 좀 더 쉽게 말하면 젊은 꼰대라고 할 수 있을까요? 상대가 이런 종류라면 적당히 맞춰주면서 예의만 차리자. 이런 생각 가지고 컨디션 좋을 때만 모임에 나가시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세 번째, 텃세 부리는 수동 공격형 인간일 경우. 이런 경우가 최악일 수 있겠는데요. 세상에는 정말 별별 사람들이 다 있거든요. 저는 기본적으로는 사람들이 선한 면과 악한 면을 다 가지고 있고 그래도 대다수가 상식적으로 살아간다고 생각해요.
근데 정말 인격에 문제 있는 사람들이 일당백으로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트라우마를 주고요. 또 평균적인 사람들도 가끔은 자기 상황이 안 좋을 때나 인격적인 결함을 건드려지는 조건이 만들어졌을 때 굉장히 모순적인 행동을 하게 되기도 하거든요. 한마디로 이유 없이 못되게 구는 사람을 만나게 될 때가 많다 이거예요. 사연자님 상황이라고 해서 여기서 예외일 수는 없죠. 만약 앞에서 말한 1, 2번에 해당하는 게 아닌 것 같다면 한번 이 경우도 의심해 보시면 좋겠어요. 이런 사람한테 반말한 것에 대해서 좋게 물어봤을 때 어떻게 반응할까요? 미안하다고 사과를 할 수도 있고 기분 나빴다면 지금부터라도 존댓말로 바꾸겠냐고 되물을 수도 있고 앞에 1, 2번처럼 딱 한정 지어서 이런 말을 하겠다 하는 게 어려워요. 근데 공통점이 있어요. 무슨 말을 해도 그 말에서 진정성이 느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수동 공격 성향이 있는 사람 특징이에요. 대놓고 공격적인 말을 하지는 않는데 사람을 기만한다는 게 느껴지죠. 만약 악의를 갖고 기분 나쁘라고 반말을 일부러 하는 사람이라면요. 그렇게 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원래 재밌는 모임이었는데 뉴페이스가 나타나니까 그냥 싫은 거예요. 그래서 나대지 말라는 의미로 반말로 기선제압부터 하려는 거죠. 만약 사연자님이 남편분과 나이 차이가 많이 나신다. 그래서 부인들이 대체로 다 나이가 많고 그분이 그중 막내였다. 그러면 뭔가 예쁨 받는 막내 포지션을 뺏기는 것 같아서 심술 부리는 걸 수도 있어요. 이런 건 사연에 없으니까 딱 이렇다는 게 아니라 어떤 종류의 사람들은 정말 어처구니 없는 이유로 악의를 품기도 한다는 의미예요. 사연자님이 사람마다 다 가치관이 다르고 사회적 태도도 다르고 하니까 반말에 대해서도 태도가 다른 거 인정한다고 하셨잖아요. 그걸 고려하고도 기분이 나쁘다면 한번 상대방을 의심해 보는 것도 괜찮아요. 왜냐면 너무 친화력이 좋아서 막 들이대는 타입이거나 젊은 꼰대거나 이런 거면 사연자님도 벌써 이해를 하셨을 것 같기도 하거든요. 사람의 호의라는 건 제법 직관적인 거라서 꼭 이러이러한 게 사회적 매너다 이런 일반론이 있다고 해도요. 막상 사람을 대하면 그럴 수도 있지 하고 생각이 바뀌기도 하거든요. 원래 초면에 반말하는 거 아닌데 저 사람은 그냥 저런 사람이네 재밌네 이럴 수 있거든요. 제가 말씀드린 걸로 1번 유형이나 2번 유형인가 한번 생각해 보시고 이건 아닌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드시는 데다가 또 몇 번을 봐도 기분이 계속 나쁘면 한 번쯤은 상대방을 의심해 봐도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만약 이 사람 알 수 없는 악의가 느껴진다. 뭔가 해석이 안 된다. 그냥 거칠어서 불편한 정도가 아니라 불쾌하다. 이런 느낌이 계속된다면 그냥 모임에 당분간 나가지 마세요. 그거 남편분한테 말한다고 어쩔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만에 하나 그분이 수동 공격형 인간이라면 그거 대면에서 문제 해결하려고 하면 사연자님만 이상하고 예민한 사람 되거든요. 가족이나 20년 지기 친구도 아니고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모임에 안 나가시면 돼요. 사연자님은 나 때문에 남편 교우관계 틀어지면 욕먹을까봐 걱정되고 또 남편한테 원망 들을까봐도 걱정되고 여러 이유가 있으시겠죠? 근데요, 그게 생각보다 싫은 일을 안 하고 살아도 큰일 안 나더라고요. 저도 사연자님 나이 때에는 싫은 일들 다 억지로 하면서 살았어요. 나 하나만 참으면 다 평화로우니까 나만 좀 참자. 사람이 어떻게 다 좋은 것만 하고 사냐? 이런 생각을 했죠. 물론 어떻게 사람이 나 좋은 일만 하면서 사냐? 이건 맞죠. 근데 이것도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는 과정에서 덜 좋은 일을 거쳐가야 하는 경우인 거예요. 싫은 일을 좋은 일로 가는 계단으로 삼아서 디디고 가는 정도인 거죠. 그런 게 아니라면 굳이 싫은 일을 억지로 하면서 살 필요가 없어요. 특히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는 더더욱 그럴 필요 없어요. 왜냐면 다른 사람 때문에 내가 너무 뭘 참잖아요? 그러면 내가 이 사람한테 정말 좋은 일을 진득하게 해줄 수 있는 힘이 소진돼요. 서로 사랑하는 사람들이 관계가 나빠질 때 꼭 이런 과정을 거치더라고요. 노력을 하는데 잘 안 된다 이러는데요. 엉뚱한 데다가 힘을 빼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하는 거면 직접적으로 그 사람을 사랑하는 일에 애를 쓰고 너무 싫은 일을 참는 건 안 하는 게 더 효율적이라는 거. 이걸 기억해 두시면 좋겠어요. 사연자님도 또 우리 숙숙님들도 이 점 다시 생각해 보셔서 한번 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다음 이 시간에 여기서 다시 만나요. 기다릴게요.